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법에 관해서 공부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회 법에 대해서 첫 번째 공부했던 건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는 우리 생활 속에서 법을 찾아보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과제로는 뭘 했었냐 하면 법이라는 게 없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과제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법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네, 법은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법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법을 지켜야 되는 까닭, 법을 준수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123쪽이고요. 우선 제일 처음으로는 교과서 125쪽 먼저 볼 거예요. 교과서 125쪽에 탐구활동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은 지금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들이 나와 있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상황들을 연결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휴가철이 되니까 사람들이 공원에 자꾸 나와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밤늦게 소란을 피우기도 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여기 있네요.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떠드는 사람들한테 막 항의를 해요. 왜 당신들 지금 여기서 떠들어요? 라고 항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은 내가 공원에서 내 맘대로 떠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고 싸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있는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버스에서 다른 사람이 실수로 지갑을 그냥 두고 갔는데, 실수로 놓고 갔는데,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지갑을 슬쩍 가져가서 그냥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럴 경우에는 원래 친구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거는 절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못 찾을 것 같아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생겼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선 첫 번째. 돈을 잃어버린 사람, 지갑 잃어버린 사람, 그 안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이 써버렸으니까 나는 돈이 있었다가 없어진 거니까 경제적인 손해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신분증이나 신용카드에 나의 개인정보들이 유출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지요. 마지막 세 번째. 요즘 학교 앞 도로에서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걸 자주 봤대요. 우리 법에서는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가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횡단보도로 건너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큰 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거나 사고를 처리하는데 큰 비용이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죠. 자,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제일 처음에 법에 대해서 처음 배웠을 때, 법이란 무엇일까요를 처음 배울 때, 법과 도덕이 다른 점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사람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벌을 주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어떤 어린이가 길을 가다가 잠깐 깜빡하고 쓰레기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는데 너 쓰레기를 땅에 버렸어. 너는 법에 걸렸어. 이제 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너는 이제 평생 동안 감옥에 가서 살아. 라고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어떤 저지른 범죄가 있다면, 법을 어겼다면은 그 어긴 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 사람에게 벌을 주고, 그리고 그때 등장하는 법과 관련된 직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는요, 123쪽입니다. 124쪽은 안 할 거예요. 124쪽은 안 하고 123쪽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땡땡 제작사, 영화 제작사인데요. 이 영화 제작사의 감독과 제작자가 열심히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영화를 어떤 사람이 불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 공부했죠. 이건 무슨 법 위반입니까? 무엇을 위반한 겁니까? 저작권을 위반한 거죠. 이렇게 열심히 만든 영화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면 사람들이 그걸 다운받아서 보고 더 이상 영화관에 가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저작권도 위반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갖도록 만들기도 했지요. 자, 이런 경우에 이 잘못한 사람들 법을 위반했어요.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면 이 사람들을 처벌을 해야 돼요. 우리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한다고 했으니까 벌을 주고 처벌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처벌을 하느냐라는 거지요.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조금 뒤로 들어가면은 여기 126쪽부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누리집에 인터넷에 영화를 불법 유포한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피해를 준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과정이죠. 어떤 식으로 재판을 하는지 살펴볼게요. 자,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판사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가운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죠. 자, 사람이 이렇게 판사가 판단하는 사람이 세 사람인 이유는 한 사람은 사실 생각을 조금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항상 같이 앉아서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맞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의견을 조율을 하면서 판사들끼리도 의견을 조율을 하면서 적합한 벌을 주게 됩니다. 자,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부터 피고인 땡땡땡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피고인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이 피고인이라는 사람은 무언가 잘못을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재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피고인은 여기에 지금 이 재판에 잡혀온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시작할 건데 먼저 검사 측은 공소 사실을 말해달라고 했어요. 여기서 검사는 누구냐면 이쪽에 왼쪽에 있는 검정색 법복을 입은 이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이 검사입니다. 검사는요, 뭘 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피고인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벌 주세요. 재판에서 벌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사람이 검사입니다. 이 사람 잘못했다고 그 검사가 여기 옆에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잘못했다고 벌 주세요라고 재판을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판사들이. 검사는 왜 저 사람을 여기 재판을 하게 됐는지 공소 사실, 왜 잡혀왔는지를 일단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말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검사는 자기가 왜 이 재판을 요청을 했는지, 이 사람이 피고인이 왜 잡혀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피고인 땡땡땡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영화 제작사가 제작한 영화 5편을 누리집에 올려서 영화사의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런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판사가 물어봅니다. 피고인 측은 이 사실, 이렇게 지금 누리집에 올려가지고 저작권을 침해했다 했잖아요. 이 사실, 이렇게 그 검사가 말한 사실,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검사가 말한 거를 인정하냐 혹은 인정하지 않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에 대해서 너네들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물어봤는데 대답을 누가 하냐 하면 피고인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대답을 합니다. 변호사는 우리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법적인 지식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는 이 피고인 잘못한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최대한 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변호인이 이야기합니다. 피고인이 제작사의 허가 없이 영화를 올린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는 인정해. 근데 인정하지만은 조금 그렇게 우리가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그럼 형량을 좀 낮춰주세요라고 결국 이야기를 하겠죠. 그랬더니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검사 측 이쪽 사람들 피고인이 잘못한 증거 자료 내주세요 했더니 이 피고인이 누리집에 인터넷 SNS 블로그 같은 데다가 올렸던 그런 활동 내역이 담긴 자료를 증거로 제출을 한대요. 그리고 의견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판사님, 피고인의 행동으로 영화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극장 관객 수가 크게 줄었고 영화 제작사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진짜 피고인이 되게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검사는 피고인이 잘못한 것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변호인 측, 그러니까 피고인 측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실 말씀 있냐? 당신들이 잘못된 행동의 이유라든지 이런 걸 좀 말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변호인이 이야기합니다. 판사님, 이거 피고인이 유포를 했어.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인정했잖아요. 유포하긴 했는데 피고인이 유포하기 전에 이미 누리집에 올라와 있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그 모든 피해를 다 만든 건 아닙니다 하고 변호인이 대신 얘기를 했죠. 피고인 대신에. 그랬더니 검사는 계속 벌 받아야 돼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도 뭐 유포를 했겠지. 근데 여기 잡혀온 이 피고인 말이에요. 이 피고인이 활동한 곳이 진짜 크고 그리고 제일 많은 피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가 손해를 입은 것 중에 이 피고인이 제일 잘못한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서로 변호인, 그러니까 피고인 측과 검사가 서로 자기의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에 최종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랬더니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사는 벌 받아야 돼 이런 입장이죠. 피고인은 이전에도 불법으로 유포해서 처벌받았으니까 이번에 또 잘못 저질렀으니까 2번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 처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구형이라고 하거든요. 구형. 그러니까 검사가 원하는 벌은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변호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 편이에요. 피고인 잘못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잘못한 거 반성하고 있으니까 이거 고려해서 벌금 좀 깎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계속 변호인이 대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판사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영화를 누리집에 함부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판사들이야 여기까지 듣고 뒤쪽에 있는 방 같은 데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의논을 하고 어떤 벌을 줄까? 검사가 원했던 1,000만 원에 해당할까? 안 그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좀 줄여서 벌금을 줄까? 라고 셋이 의견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표 판사가 자기 이제 판결을 선고를 하죠. 어떻게 선고했나 봅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땡땡 영화 제작사의 영화 5편을 누리집에 올려 영화사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전에도 같은 행동으로 처벌을 받은 점,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점,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 일하는 곳이죠. 하는 곳에서 일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500만 원을 내든지 안 그럼 만약에 500만 원을 낼 돈이 없다면은 1일에 10만 원씩이니까 50일 동안 50일 동안 공짜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게 적합한 벌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계속 말로 판사, 검사, 변호사, 그리고 피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까지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는 건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선생님 뒤에 영상을 하나 더 첨부를 할게요. 이 영상은 어린이들이 자기들이 판사 역할, 검사 역할, 변호사 역할을 맡아서 하는 거고요. 요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 법조인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판사, 변호사, 검사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영상도 꼭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과제 먼저 미리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오늘 과제는 교과서 125쪽이니까 아까 전에 했던 이건데요. 위에 있는 거는 선생님이랑 같이 했으니까 안 보여줘도 되고요. 2번, 125쪽에 2번. 우리 생활에서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를 찾아보고 더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지금 위에서 나왔던 것들 예시가 3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처럼 법을 지키지 않는 거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선생님이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생활에서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례들.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사실 담배를 많이 피우지 않는데 가끔 학교에 공사나 일하러 오시는 분들이 규칙을 잘 모르고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린이들의 건강이 해롭게 되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써서 이 부분 찍어서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영상도 꼭 보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